어서 오세요. 아이고, 밖에 비가 제법 굵어졌네요. 젖은 우산은 거기 발밑 매트 위에 그냥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목적지가 곤지암 쪽이시구나. 꽤 멀리 가시네요. 이 시간에 그쪽은 길이 어두워서 차도 별로 없는데. 네, 기사님 혼자 야간 운전하기 무섭지 않냐고요? 에이, 10년 넘게 이 잔뼈 굵은 바닥에서 험한 꼴 다 보고 살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취객들 상대하는 건 이골이 낫죠. 가끔 요금 떼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얄밉긴 한데 진짜 무서운 건 그런 치졸한 좀도둑들이 아니에요. 손님, 귀신 믿으세요? 으하하, 농담입니다. 전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새벽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진짜 광기를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마침 길도 막히고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는데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졸음 쫓는 데는 아주 직방일 겁니다. 한 3년 전 이맘때쯤 딱 오늘처럼 비가 앞이 안 보일 만큼 쏟아지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택시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식은땀 흘렸던 날이죠.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였어요. 산업금은 채워야 하는데 빈 차로 뺑뺑이만 도니까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엔 잘 안 가는 외곽 국도 쪽으로 슬쩍 빠졌죠. 거긴 공단 주변이라 야근하고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새벽 1시 45분쯤 됐으려나. 와이퍼를 제일 빠르게 돌려도 시야가 워낙 좁아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가로등 끄트머리에 시커먼 그림자 2개가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는 검은색 등산용 우비 모자를 푹 덮어 쓰고 덩치가 무슨 산만했어요. 그 옆에 여자는 얇은 원피스 하나 걸치고 빗속에 툭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여자 기사 혼자 일할 땐 그런 으슥한 데서 시커먼 덩치의 남자를 태우는 건 되게 꺼려지거든요. 여차하면 위험하니까요. 근데 그 빗속에 덜덜 떠는 여자 몰골을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이,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다독이며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가 어떻겠는지 아세요? 비가 오니까 빨리 타려는 게 아니라 마치 짐짝 던지듯 그 여자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꽉 쥐고 차 안으로 콱 쑤셔 넣는 겁니다. 악 소리도 못 내고 여자가 처박히듯 하니까 그 남자가 자기도 쿵 하고 뒷문이 부서져라 다듬며 따라 탔어요. 어휴, 차 안에 비릿한 빗물 냄새랑 꿉꿉한 흙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짙은 쇳내 같은 게 확 퍼지는데 그때부터 제 오랜 직감이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어서 오세요. 빗길에 고생 많으셨네요. 어디로 모실까요? 애써 태연한 척 룸미러를 보며 싹싹하게 물었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보통 비 흠뻑 맞고 타면 아휴, 젖어서 죄송합니다 하거나 빨리 어디로 좀 갑시다 할 텐데 둘 다 무덤덤하게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그 정적, 빗소리만 타닥타닥 지붕을 때리고 차 안은 죽은 듯 고요한 그 숨막히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님은 모를 겁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물으려는데 남자가 가래 끓는 듯한 아주 낮고 거칠한 목소리로 툭 내뱉었어요. 직진해서 저기 칠성리 저수지 쪽으로 가쇼. 칠성리 저수지라니. 손님, 거기 아세요? 낮에도 낚시꾼들 몇 명 빼곤 사람 발길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에요. 밤엔 가로등 하나 없이 낭떠러지 비포장 흙길만 계속되는 말 그대로 산속의 흉시종디거든요. 이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2시에 쫄딱 젖은 남녀가 대체 거길 왜 간단 말입니까? 제가 당황해서 손님, 저수지 쪽은 비가 오면 길이 아주 험해서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하고 말끝을 흐렸더니 남자가 갑자기 앞좌석 제 시트를 발로 퍽 하고 내리차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깜짝 놀라 어깨가 움찔하면서 룸미러를 딱 봤는데 그때 그 여자와 제대로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창문에 바짝 기대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이 덩치 큰 남자가 여자 허벅지를 아주 핏줄이 터져라 지시기듯 꽉 틀어쥐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 눈빛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명백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정 싸움이나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손님, 생각해 보세요. 뒷좌석에서 덩치 큰 살깃띤 남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조수석도 아닌 운전석에 앉은 제가 거기서 당장 112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제 목에 남자의 팔이 감기거나 시퍼런 칼자루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얇은 유리창, 아니 그 좁은 공간에 공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사가 오가는 긴장감 손에서는 진땀이 줄줄 나고 핸들을 쥔 손가락 끝이 저려오는데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일단 달렸어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남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했고 도중에 불이라도 켜져 있는 주유소나 편의점이 보이면 어떻게든 차를 세워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날따라 도로엔 차도 한 대 없고 간판 불도 다 꺼져 있더라고요. 목적지인 저수지 근처에 다다를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로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헤드라이트 불빛만 빨려 들어갔죠. 차 덜컹거리는 소리와 바퀴에 진창 튀는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저수지 초입, 아무것도 없는 공터 쪽에 도달하자 남자가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어를 파킹으로 놓고 차 문 잠금을 풀지 않은 채 숨만 죽이고 있었죠. 남자가 우비 주머니를 덜그럭거리며 뒤적거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라이터가 어디 갔어? 야, 나 담배 하나 피우고 올 테니까 잔돈 받아놔. 딴짓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더니 덜컥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짧은 찰나였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너무나도 다급하게 몸을 앞으로 뻗더니 제 운전석 시트 어깨창을 덥석 잡았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원래 요금인 2만 원의 몇 배는 넉넉히 될 법한 수표와 5만 원권 지폐 구겨진 것 여러 장을 제 손에 꽉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뭉치 사이로 만져지는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 꼬깃꼬깃하게 뭉쳐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가 제 귓가에 대고 입술을 벌벌 떨며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요, 문 잠그고 빨리 도망가요. 그러고는 밖에서 남자가 차창을 툭툭 치며 부르기도 전에 뒷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도망치듯 내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은 검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묻혀버렸죠. 저는 멍하니 굳어 있다가 곧바로 문을 쾅 잠그고 엑셀을 밟아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지늘길에서 바퀴가 연방 헛돌았지만 죽어라 엑셀을 밟아 간신히 저수지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국도로 다시 나와서야 간신히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까 여자가 쥐어준 돈뭉치를 조수석에 툭 던졌는데 그때 그 사이에서 떨어진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걸려 차가 섰을 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영수증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여자가 립스틱인지 피인지 모를 빨간색으로 덜덜 떨며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기사님, 제발 저 버리고 당장 도망치세요. 저 사람 목적은 제가 아니라 이 외딴 곳으로 차를 부르려고 절 미끼로 쓴 겁니다. 혼자 온 여자 기사 쫓는 사람이에요. 트렁크에 사람 해칠 연장 다 있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네,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고요? 그 남자의 진짜 목표가 그 여자가 아니라 택시를 운전하고 온 저였다고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면서 숨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뒷좌석에서 풍기던 그 비릿한 쇳내 그게 진짜 피냄새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그 남자는 외진 곳에 택시를 유인하기 위해 그 여자를 흉기로 협박해 억지로 자lat한 거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살리기 위해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쪽 지를 주고 간 거고요. 도망쳐야 해. 당장 파출소로 가야 해. 엑셀을 부서져라 밟으려던 찰나 백미러를 무심코 쳐다봤습니다.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뒷유리창 너머, 시뻘건 브레이크 등 불빛에 비친 도로 한복판. 저수지 초입에 버려두고 왔다고 생각한 그 덩치 큰 우비 남자가 비를 뚫고 짐승처럼 네 발인지 두 발인지 헷갈릴 만큼 기괴한 폼으로 제 차를 향해 전력 질주로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갸악. 생전 처음으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속 80, 90, 100을 넘어가는데도 룸미러 속 그 거리감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빗속임에도 더 무섭게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어. 알고 보니 뛰어온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숨겨둔 자기 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훔쳐온 차인지 모를 다 부서진 시커먼 SUV를 끌고 제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던 겁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상향등 없는 시커먼 쇳덩어리가 빗속을 뚫고 제 차를 들이받을 듯 달라붙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에 제 택시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전방주시, 침착하자, 침착하자.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운전대를 죽어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을 허둥지둥 더듬어 찾았습니다. 112 제발 112.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경찰. 지지지지직 쏴. 손님, 혹시 고남리 국도 넘어갈 때 밤낮으로 핸드폰 수신율 뚝 떨어지는 길 아시죠? 하필 그날 폭우에 구름까지 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동네 특유의 전파가 안 터지는 지역에 딱 들어선 건지 전화는 애석하게도 지지직거리는 기계음만 뱉어내고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쾅쾅. 뒤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이받는 충격. 뒷범퍼가 무참히 찌그러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차 안을 울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바퀴가 헛돌아 차가 뒤집어지거나 저 사람 끌려나가 꼼짝없이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지? 경찰서 정문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비가 너무 와서 샛길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낡고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쳤습니다. 예전에 부도로 폐업한 지 한참 된 3층짜리 낡은 냉동창고 건물이었어요. 저기다. 저는 핸들을 꺾어 공장 마당 쪽으로 차를 틀었습니다. 찌그러진 철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거대한 컨테이너 트레일러들 사이 좁은 틈 밖으로 차를 구겨 넣듯 억지로 밀어 넣었죠. 그러곤 곧바로 시동을 끄고 전조등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암흑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후드득 차체를 때리는 빗소리뿐. 저는 운전석 및 공간,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그 좁은 곳으로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입구 쪽에서 굵은 디젤 엔진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들렸습니다. 드르르르, 드르르르. 그 검은 SUV가 마당으로 기어 들어온 겁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컨테이너 벽을 이리저리 훑으며 천천히 마당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더니 엔진이 꺼지고 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철퍼, 철퍼, 철퍼. 무릉덩이를 밟는 무거운 발소리. 날카로운 무언가를 손에 쥐었는지 그 남자가 제 차를 찾으려고 컨테이너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제 차는 안쪽 깊숙이 처박혀 있었지만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피말리는 숨바꼭질이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차 바로 조수석 창문 옆. 서늘한 한기가 얇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웅크려 숨어있는 대시보드 바로 위 차창 바깥에서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쉬. 무언가 뾰족한 쇠붙이 같은 걸로 제 택시의 유리창이나 차체를 쭉쭉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기기기 쇳소리가 내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남자는 차체의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필 야간 운전한다고 틴팅을 짙게 해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게다가 비까지 내리쳐서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어디로 빠져나간 거야?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며 뻑 하고 차 문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철컥. 다행히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죠. 남자는 한참을 손잡이를 수차례 당기다 포기했는지 발소리가 다시 마당 쪽으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잠시 후 거친 시동 소리가 나더니 엔진음이 멀리 공장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갔나? 진짜 포기하고 간 건가?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듯 떨렸지만 섣불리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이럴 때 안심하고 고개를 들면 창문 바깥에서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30분, 아니 반나절같이 느껴지던 시간 동안 바닥에 웅크린 채 그 구겨진 영수증만 터질 듯이 쥐고 있었어요.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기 시작했을 때야. 저는 굳어버린 관절을 펴고 간신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차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니 뒷범퍼는 아작이 나 있고 조수석 쪽 문짝부터 뒤쪽 트렁크까지 무언가 예리한 흉기로 쭉쭉 긁어놓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지나가는 트럭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근처 CCTV를 탈탈 턴 끝에 며칠 만에 그 사람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담당 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님, 진짜 조상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사람 단순 강도가 아니라 수도권 일대 돌면서 여성 상대로 끔찍한 범죄 저지르던 지명수배자였어요. 타겟을 물색하려고 외딴 곳에 코를 부른 다음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서 자기를 데리러 오게 만든 거죠. 그럼 그때 저한테 쪽지를 주고 도망간 그 여자 손님은요? 아, 천만다행으로 그 아가씨는 저수지에 내리자마자 죽기 살기로 야산으로 도망쳐서 근처 밭두렁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구조됐어요. 기사님이 번 돈봉투에 자기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지갑 다 털어놓고 자기가 쓰던 립스틱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구조 쪽지 남겼다더군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가 다시 훅 풀리더라고요. 만약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 영수증을 주고 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가 다시 타길 기다리며 저수지 공터에 계속 주차하고 있었다면 트렁크에 사람을 해칠 연장을 한가득 싣고 있던 그가 담배를 다 피우고 돌아왔을 때 조수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제 목숨도 끝났겠죠. 지금도 저는 비 오는 밤에 외진 길을 갈 때면 룸미러를 연방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혹시 뒷좌석에 누군가가 무심코 남긴 쪽지 하나가 제 생명을 구하거나 반대로 끔찍한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손님. 다행히 비가 많이 잦아들었네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하실래요? 아, 영수증 챙겨드릴까요? 이번엔 안 구기고 예쁘게 접어서 드리겠습니다. 하하.